정당원들이죠. 심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하루 어렵고 절반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지금 뒤처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근데 하루에 9점 몇 대씩 댓글 나고 이게 나라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계속 안 돼. 무슨 나오겠어? 예. 어제 동영상 보니까 난장판이 우리가 접근했을 때 좀 다치셔가지고요. 진단서를 꺼내줬는데 2주 나왔어요. 2주 나왔어요. 고소할 사람들이 직원도 폭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치하고 이런데 광주도 뭔데? 우리 바다 명지대 KBS 기사인데 아 KBS 바다에 수사가 한 3분의 2 정도 됐다. 사퇴시키려고 정치 공무원장 학교까지 가서 강의하는데 밖에서 막 소란 피우고 학교 가서 폭행을 했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위도 하고요. 바다 이야기는 기준 태우고 있는 말입니다. 불법 행위인데 김진태 의원이고 수사 김경민이도 죽겠다고 그랬어. 똑같은 일인데 학교에 막 그 포스터 붙이고 모욕적인 거. 과거에 문화혁명 때 공의병들 하는 것도 똑같은 그거예요. 그분은 좀 모르겠네.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 1인 팟캐스트. 예, 안녕하십니까. 소담적 정책연대 모임 열린 토론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단사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홍탄경 CBS 공영부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리해. 바로 이하 의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우리 열린 토론 미래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정진석 의원님 모두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석 의원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화두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윤홍길 소설 그 완장에 보면은 동네 건달 종수리한테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 노란 완장을 세워줬는데 이 종수리는 그 완장에 아주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도루를 내걸면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행정사법을 장악한 거고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과 같은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해가지고
여기에 모자라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그런 기도를 스스럼 없이 지금 벌이고 있다. 국가의 모든 기관과 기능을 장악하면서 구현할 정치는 뻔합니다. 공포정치가 될 것입니다. 공포정치.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독선과 아집과 그들만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철저한 편가르기식, 이런 정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진보좌파 분들은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에 참 익숙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도리어 비판하고 반대를 받는 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과거 DJ 정권, 노무현 정권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언론과 관련해서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없었던 청와대 출입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 동아일보 기자가 출입증을 뺏겼어요. 청와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가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들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기자실을 갖다 폐쇄하는 대모찌를 했어요. 자,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성산에서 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언론장악 문건이 뭡니까?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할 것, 김장겸 고대현 사장 발언에 당 차원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할 것,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할 것, 촛불 집회 검토할 것, 야당 측 이사진 면밀 검증으로 개인 비리 부각 후 퇴출시킬 것, 감사원의 차장 비리 국민감사 청구할 것, 방통위 활용해서 사장 경영비리 조사할 것, 방송 제어가 통해 문책할 것.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이게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론 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기탄 없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비판 없는 언론은 병든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만 비판하는 언론은 완전히 죽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길들이기,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다 장악했는데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언론 자유가 만개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진지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무성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대표께서 비분관계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같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공공성 유지는 정말 중요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특히 KBS, MBC에 대한 노골적인 장악 기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가 갈등과 분열로 홍역을 치르는 일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영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경영진의 임기 보장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당의 당대표를 2년여 하면서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은 과거 정당에 출입했던 기자들로서 너무나 과거를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번 한 일이 없고 만나서 대화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몰아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KBS와 MBC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 노조는 대선 때마다 진보 세력과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띈 노조가 경영진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KBS나 MBC는 국영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조가 주인이 되는 노영방송이 될 것이 뻔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지금 적폐 광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도 지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할 때마다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의 베트남처럼 남남 갈등으로 북의 위기 앞에 점점 더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념과 당파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세력은 모두 적폐로 몰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격한 보수정권 10년 아닙니다.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저는 증언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4대강 사업, 포스코 등등 각종 이 대국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부정이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을 샅샅이 또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국회 위기 속에 우리나라 하나로 뭉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적폐 천상이라는 것은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해주실 송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 본사 디지털 뉴스국장 그리고 울산 방송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KBS의 독립과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송창경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모임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그마한 노조를 맡고 있지만 지금 언론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KBS 상황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 이른바 정책 등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국의 언론이 심상치 않고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왔고 정점을 이루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포함해서 언론이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른바 그 진보 작용화된 그런 언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언론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언론은 언론 노조가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A, B, C, D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KBS 예를 들면 KBS 노조가 있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KBS 공영노조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 언론노조, 공영노조, KBS 노조처럼 거의 고유명사 내지는 보통명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노조 본부입니다. 이 언론노조 본부가 지금 현재 한국 언론사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신문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 언론노조 MBC 본부, 언론노조 SBS 본부, 신문사 본부 등등 해서 언론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언론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러면 언론노조는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 언론이 하나의 연맹에 가입돼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마 KBS 한국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라는 게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노조 규약 제2조를 보니까 이 규약 2조는 그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사의 규약 같습니까?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규약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론노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이런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출발한 것이 지난 1988년 당시에 위원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영길 씨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단체였고 정치인을 배출했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 때마다 특히 대선 때마다 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KBS 노조는 또 2016년 민주당의 지난해죠.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이 특정 경쟁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론의 장악을 우려하셨지만 언론 장악은 가장 심각한 것은 외부의 권력이나 자본에 의한 장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해경을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라 하는 업소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잘 들어지지 않았지만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한 장악은
구성원 내부의 장악입니다. 언론 구성원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추측에 있다면 그림 하나 찾고 제목 하나 뽑고 길이 하나 집어넣고 인터뷰를 자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소화하시는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뉴스에 그렇게 편집되고 있는 것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는 제가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언론 노조 KBS 본부에 기자와 PD의 거의 한 9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KBS 본부라든지 이런 데, KBS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이나 다른 경영 직군들이 들어있고 정말 언론의 역할을, 핵심 역할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노조 성향, 즉 진보 성향, 좌편향 성향의 KBS 언론노조 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지난 대선 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영향을 미친 것들입니다. 실은 거의 90% 정도가 다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KBS가 그동안 보수 정권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90% 이상이 좌파 성향의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정현주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저는 KBS 사장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이 정현주 씨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전체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할 때 5천 동지 여러분하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전혀 듣지 못했던 동지라는 용어를 썼고 그 이후에 차장, 부장, 주간, 국장 이렇게 한 조직에 4개의 직급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팀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장, 국장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좌편향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계실 때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 기자와 PD들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전부가 진보 매체는 아니었지만 상당수 그렇게 뽑았습니다. PD는 얼마 안 되었지만 또 PD는 진보 매체에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기자는 제법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진보 정부와 한겨레 신문 출신인 정현주 사장, 그리고 진보 성향 방송 정책, 그리고 진보 성향 매체에서 선발된 일부 경력직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KBS의 진보 성향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합쳐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KBS가 탄핵 방송, 또 갖가지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뽑는 신입 사원들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KBS 본부 노조, 그런 좌파 성향의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PD협회나 기자협회 이런 직능 단체들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로 주도하게 되고, 당시 그 문창거 보도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에서 아주 그 극렬한 논란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자협회에서는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상을 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특강을 하고 난 뒤에 한 3일 전에 언론노조본부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경력직 사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읽고 이 상황이 경력직을 제가 폄훼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작용화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력직 기자 입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비해서 KBS의 작용화가 매우 가속화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KBS가 좌편향의 진보 성향의 기자들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좌편향 방송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국정원 이슈를 찾아서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댓글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보도하자 저거 보도하자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뭐 간부들, 야, 심하다. 어제 나갔으니까 이번
줄이자, 양을 줄이자 또는 그 조율을 합니다. 길이를 줄인다든지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림을 좀 순하게 한다든지 이게 데스크입니다. 흔히 게이트 키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언론 자유, 제작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내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간부들 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좀 심해서 그렇게 간부들이 데스크를 봤는데도 튀어나왔던 보도들이 광우병 사태고 문창극 보도였습니다. 또 6.25 전쟁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KBS에서 또 나왔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런 보도를 하다가 징계를 먹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MBC가 좀 많았었죠.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정권에서 당시 야당은 정권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영 언론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내부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자편향적인 보도를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자유라 하면 특정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 간부, 데스크, 이런 선임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데스크를 보는 그런 시스템의 자유지 어느 특정 개인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내부에서 한 90% 되다 보니까 자연히 안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그저께 했고 또 했다 하고 자주 나가기 때문에 또는 너무 심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하면 가끔 그 자제하라고 한 데스크에 실명을 올려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 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배포가 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언론 특히 KBS와 이런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또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장악됐습니다. 노영방송입니다. MBC도 노영방송 했다가 지난번 김재철 사장 때 파업을 160일, 70일 하면서 노측도 긴 파업을 했지만 사측도 그 긴 파업 기간 동안에 타협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했습니다. 때문에 노조가 백기를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을 업무에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MBC는 경력직 기자를 많이 뽑아서 그나마 지금처럼 버티고 있는데 KBS는 여전히 좌편향된 기자 PD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장악 아래 사장이나 간부들이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나 커피숍, 주차장, 웨딩홀, 운영권을 다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해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고 공기업입니다. 사장은 길어봤자 3년 또는 6년입니다. 가기 때문에 사장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들어왔다가 노조의 눈치를 보고 노조를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관리하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KBS에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잘못된 인적 구조를 고쳐보겠다라고 처음에는 공언하고 왔지만 들어와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공영방송의 크나큰 퇴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사장과 이사장을 몰아낸다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사 기자와 PD들이 당원입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무릇 언론이라 하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인데 권력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들을 찾아가서 그만두게 하라고 직장에 찾아가고 학교 수업하는 데 찾아가고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서 또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라고 보십니까? PD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 모 이사는 제가 실명을 바치겠습니다. KBS의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다가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한 70여 명의 언론 노조원으로부터 둘러싸여서 물러가라는 긴 함성과 함께 상당 시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강규형 이사가 1인 시위할 때 그 사람들 옆에서 V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걸. 그렇다고 직접 강규형 이사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 몰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앞에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함 지릅니다. 물러가라고. 강규형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도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안경을 뺏겼고요. 가방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 노조가 KBS 사장실을 점거하겠다고 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KBS 안에 소중한 우리 가족인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국가 그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고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밀치고 해서 상당수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고 다쳐서 여기 얼굴에 팔에 부상을 입고 6명이 지금 다쳤습니다. 3명은 전치 2주인가 그렇고요. 또 2명은 전치 3주인가 그렇습니다. KBS 상황에 집단적으로 이 피해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는 자체 방송사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새로운 사장이 오고 그 새로운 사장 체제에 들었으면은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텐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간부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법천지입니다. 말이 방송사지 난장판입니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하라고 2,500원을 매달 꼬박꼬박 냈을까요? 야당 여러분, 제발 방송사 내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방송이 무너지고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고대영이라는 특정 개인, 김장겸이라는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언론 자유라는 이 시스템을 지키고 싶고 그 제도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실망 준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측 방송한다 했다가 눈치 보고 좌측 방송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해마다 5년 지나면 사장을 바꾸고 해마다 5년 지나면 적폐란 이름으로 또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이게 소득 3만 불 될 나라고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 나라가 하는 행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태를 보면 마치 60년대의 홍위병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홍위병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이 그 유구한 역사에서 한국에게 유일하게 졌던 나라 시기가 60년대라고 합니다. 60년대 문화혁명으로 지식인을 쫓아다니고 관리를 쫓아다녀서 목에다가 제명을 붙이고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면서 온 나라가 이념전쟁을 할 때 한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와서 경제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쾌속적으로 올라갔고 중국은 시들시들하다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일 때 문화혁명을 내세워서 홍위병을 내세워서 내부의 이념 싸움을 할 때 중국은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그나마 KBS와 MBC는 좀 나은 편입니다. EBS와 YTN 이미 사장들은 물러갔습니다. 새 정부 들고 난 이후에 SBS 창업주 윤세영 씨는 경영권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신지 아십니까? 아마 노조 중심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노영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에도 유의선 이사분이 노조원들의 종용에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MB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로 해서 대통령 포함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한데, 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갑자기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적폐청산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 잠깐 지식은 없지만 조선조 17세기에 숙종 이후에 경종과 영조 시대에 이 사색 당파로 인해서 노론, 소론, 그러니까 서인 계열의 노론, 소론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 소론이 쑥대밭이 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으면 그 유명했던 송시열 같은 그 유도 사약을 받았듯이 대부분의 노론계 인사들이 사약을 받거나 유배 가서 갔었습니다. 이게 붕당 정치의 큰 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을 도륙시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노론이 했던 행위 또는 소론이 했던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용어로 설명하자면